대구 만들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시내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을 가장 오래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저희 반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교사는 학생들하고 이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동요 만들기, 그다음 부르기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이들 노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나 주변에 아니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찾아보면 보통 첫 번째로는 동요를 안 부르는 아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뭐 트로트나 부르고 아이들 노래나 따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부를 만한 동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동료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문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자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부터, 그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정상이 비정상이 된 상태를 회복시켜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정상인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바로 전통적인 전문가를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현재에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절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인 학생들이 문제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동료를 매우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동료를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동료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이제 쓴 글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동료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자료집에 있으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니까 좋다고 합니다. 같이 노래 부르니까. 두 번째는 가사가 좋아서, 그리고 쉬운 노래, 외우기 쉬운 노래, 어려운 노래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로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노래 잘 부르는 학생들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트로트로 된 노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박자나 리듬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꺾기나 이런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랩이 있어서 재미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만든 노래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쭉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노래 부르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로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감정을 대신 얘기해주는 가사, 그런 가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감동적인 가사, 그 다음에 가사가 예쁘다, 박자가 좋다, 신나는 노래를 좀 좋아하고요. 가사가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가사가 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잘 느껴진다, 자기 마음을 대신 얘기해주는 가사가 좋다고 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가사가 좋다고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사를 들을 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동요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불러보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든 어디 도움을 받아서든, 그리고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동료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부를 만한 동료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아이들이 글을 이제 정리해보면 아이들이 이런 동료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가 함께하는 동료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가 가사가 좋은 동료를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부르기가 쉬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우면 또 안 좋아해요. 너무 쉽지 않아야 되고 또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되고 그 중간값을 찾아야 되고 학년에 따라 중간값을 찾아야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동료들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동료가 아이들이 없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동료들입니다. 교과서 외의 동료들이에요. 2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반 학교에서 아이들 외에, 교과서 외에 가사가 제일 아름답거나, 그 다음 아이들의 말과 글로 된 동료이거나, 재미있는 요소를 넣은 동료이거나, 흥겨운 리듬의 동료이거나, 아이들의 다양한 감정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동료이거나, 너무 부르기 쉽거나 어렵지 않은 동료이거나, 화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동료이거나, 이런 동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런 활동들을 쭉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문학도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동료들을 계속 발굴하셨습니다. 계속 발굴하셨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이들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동료를 계속 발굴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인디스쿨이라는 초등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급하고 그 다음에 좀 컴퓨터 잘하는 분들은 그 당시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만듭니다. 좀 이따가 뮤직비디오 만든 것도 보실 텐데 뮤직비디오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이걸 뭐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급하는 활동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문 작곡가 이종일 선생님이나 유명한 백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많은 동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동료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동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위주로 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동료 쪽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이런 동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동료들을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국악 동료만 쳐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이들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누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대신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반 아이들하고 제가 만든 노래인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동료를 만듭니다. 아이들의 말과 글로 이제 동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친구가 얘기하다가 이제 혼난 겁니다. 그걸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운드는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제가 수업하다가 동료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수업하는데 한 친구한테 이제 시 수업을 같이 하다가 칠판에 이렇게 적었죠. 시를 읽고 생각의 느낌을 나눠보자. 그 시의 주인공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경험을 얘기해볼까? 했더니 한 친구가 선생님 저 아침에 눈 떠가지고 토요일인 줄 알고 너무 좋았는데 엄마가 빨리 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요일이라 가지고 실망했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래를 만든 건데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동료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동료인데 수업 중에 갑자기 파리가 들어오고 애들이 파리를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수업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료를 작년에 만든 동료인데 아이들이 가장 작년에 좋아했던 핫했던 인기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작년에 1년 동안 쓸 수 있고요. 올해도 만약 파리가 들어오면 올해도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해야 할 일을 동료로 만드는 케이스. 이제 제가 이제 동료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생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동료입니다. 청소하는 동료인데요. 이게 이제 빗자루로 쓰레기를 많이 모아요. 많이 모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동료고 중간에 이제 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매년 아이들에게 동료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동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동료를 들으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야, 이런 동료 이런 요소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이 많은 동료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문제는 사실 부를 만한 노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건 교과서에 있는 동료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녹색 부분이 동료고요. 그 다음에 황색 부분은 이제 민요입니다. 민요. 뭐 국악 부분도 있고 리코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는 미래 교과서 기준 4학년 교과서 기준입니다. 민요가 11개 정도 되고 동료가 1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3, 4, 5, 6학년 4년 동안 배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동료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보급을 많이 하시죠. 이제 광주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강원도에 계시는 한승호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보급합니다. 부산에 계신 이호재 선생님은 책도 내셨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동료를 많이 만드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마스크 써 10번 얘기하는 거보다 마스크 쓰고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 틀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이제 쉬는 시간 되면 환기시켜야 되니까 얘들아 창문 열어 애들 창문 잘 안 됩니다. 한두 번 얘기가 안 열죠. 노래를 틀어줍니다. 문을 열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 금지곡이라고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얘기한 노래입니다. 아까 보시는 이호재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틀어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틀어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청소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그 노래 청소하는 노래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이 동료를 정말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고학년 6학년부터 밥을 먹죠. 6학년이 일찍 밥 먹고 그 다음에 비워줘야 1학년이 먹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동료 틀어주고 율동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료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료의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 구조를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가 다양해졌다라든가 시장이 너무 축소됐다. 동료는 아이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매체가 너무 무관심이다. 트로트를 부르는 학생들은 특이하니까 매체에 나옵니다. TV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동료 부르는 아이들은 원래 당연한 거니까 TV에 안 나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아이들 보면 노래를 안 부르려고 하는 아이들은 경쟁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니까 안 부르려고 합니다.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어른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1학년 보통 수업을 해보면 너도 발표하고 싶어 하는데 요즘 들어오는 1학년 특징은 1학년도조차도 발표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틀리는 걸 싫어하고 연령이 낮아졌죠. 이거 정말 심각하게 어른들이 좀 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학교에 있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쭉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이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만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혁명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사회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변화가 해야 될 그런 에너지나 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왜 동료를 안 부르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동료를 안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동료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왜 학교에서만 동료 부르나요? 이렇게 질문 바꿔보면 이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생각하면 문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왜 학교에서만 동료를 부를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동료를 외우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학급, 음악이 흐르는 학년, 음악이 흐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 같은 교사들, 일부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밖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문학 하신 선생님 의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료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있죠. 함께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 정답입니다. 함께 해요. 학교에서도 이제 애들 노래 부르고 혼자 앞에서 이렇게 부르게 하면 애들이 이제 이거는 평가고 시험이니까 싫어요. 근데 같이 부르게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애들 공연했잖아요. 그죠? 공연할 때도 애들 공연해놓고 우리는 그냥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일어나서 놀아줘야 되고 공연할 때 노래 불러줘야 되고 함께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말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환호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박수 쳐주고 어른들 그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여기 아까 방정환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애들이 하면 이게 우리 그걸 구경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100년 전에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연할 때 저희 1년마다 한 번씩 학교에 하잖아요. 부모님 모셔가지고 보시는 데도 있고 애들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어른들은 같이 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죠? 휴게소에서도 노시고 고속버스 안에서도 같이 놀고 좋아하시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답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동료가 흐르는 대로를 만들까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교 밖에서는 선생님 대신 누군가가 좋은 노래를 찾아야 됩니다. 좋은 노래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면 됩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가 흐르는 대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른들이 동료 많이 불러줍니다. 빨리 자라고 자장가 불러줍니다. 어른들이 같이 자장가 불러주고요. 편식하고 있으면 편식하지 말라고 골고루 먹어요 이런 노래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배우라고 영어 동료 막 같이 불러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애들 보통 학교 보내면 동료를 같이 안 불러줘요.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는 이제 애들 가만 안 두면 이제 거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잘 크지 않습니다. 우리 잘 컸던 어른들 같지만 부모님이 같이 놀았으면 더 잘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절대 잘 크지 않고요. 부모님, 마을, 학교, 지역, 국가가 애를 써야 애들 잘 큽니다. 관심 가져주고 애를 쓰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 잘 겁니다. 그 2400년쯤 전에 맹자 엄마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맹자가 막 노는 거 보고 그게 관찰했죠. 특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해가지고 아이들 특성에 맞게 환경을 바꿔주고 2400년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 2022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동료를 많이 부르면 동료가 그러는